여기까지 말하면 대체로 반응은 그렇게까지 해서 받아야 하나였습니다. 물론 처음에 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번 가보니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전도 나들고 선수 멈칫했습니다. 그 가지고 미식가서 맞추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본 사람은 40, 50대 중년 부부입니다. 아침이라 해도 여름이라 해가 뜨거웠습니다. 애네가 줄 섰을 남편이 계속 맞동무도 해주고 편의점 가서 물도 사오고 모자도 씌워주고 햇빛도 가려주고 목욕도 해주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줄 서 있으니 내 앞에 내 침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가방을 받고 나면 부부가 같이 기뻐하며 커피 한 잔씩을 들고 떠났습니다. 제일 부러웠던 경우는 10대 아들이 엄마 힘들다고 새벽에 먼저 와서 줄 서 있다가 엄마가 중간에 와서 교대하는 것을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나도 아들 저렇게 키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집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뭘 어떻게 하면 받는 건지 또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딸이 갖고 싶어 하게 바코드 받아서 왔다면 가지고 엄청 기뻐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변에는 이런 짓을 하다니 정신 나갔다고 한다든가 할 일 없어 보인다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뭔지는 몰라도 네가 좋아하니까 나도 좋다. 도와줄까? 재밌을 것 같아서 같이 할래? 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거나 행복한 인생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SBS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인형놀이에 빠진 중년 여성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인형놀이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형 수준은 기본. 각종 소품을 직접 제작한 블로그에 인형으로 만든 상업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몇 년 전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었고 힘들고 우울했을 때 우연히 조카가 갖고 놀던 인형을 선물 받게 되었고 상상했던 모든 일이 인형의 세계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에 푹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 덕분에 인형 덕분에 삶의 유역도 되찾고 행복해졌다는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인형을 나에게 돈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인형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형놀이를 하는 아내를 보면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너무 귀엽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요? 남편은 아마 내 아내가 열줄 알더라도 아들을 지지하고 응원했을 것이며 아내는 인형놀이가 아니라 무엇을 했든 기운을 나도 아픔을 딛고 일어섰을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자녀와 유치원들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 교육을 지나는 사람은 흠수는 아침을 맞이해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된다는 의문분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애들과 저 기본 방식으로 무슨 생각이 굉장히 대통령 명분이 숙제를 범위입니다. 이래서 나이트에서 마찬가지로 부천도 알게 지표에 답은 못하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준하면 10년에서 15년 가까운 미래의 범위로 좁히는 것이 다음의 과정입니다. 막연하고 큰 목표를 두고 구체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스스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답게도 목표를 다시 5년에서 1년 단위로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시간 관리와 다이어리스기 강연할 때 수많은 분들은 꿈꾸는 미래를 적어놓은 것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건강한이나 편안한 공간, 소중한 관계, 마음의 여유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걸 보면
그보다 사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살면서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사람들을 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흙수저도 아니고 수준의 흙을 물고 태어나 내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으나, 하지만 몇 년을 지켜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0이 한두 개 더 있다 뿐이지 사람이 살면서 하는 고민은 비슷하는 것을요. 누가 돈 쓸 일만 해도 버는 건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이에 대해 부모 걱정, 건강 걱정, 자식 성적 걱정 등 다들 자신들을 평범하고 아름받은 산다고 말합니다. 행복 기준을 구체화하기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미션입니다. 첫 번째로 미션 1을 종합해서 미래에 되고 싶은 내가 되기 위한 딱 한 가지 목표를 정합니다. 두 번째로 숫자를 넘어 구체화합니다. 세 번째로 구체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중요한 세 가지를 접합니다. 나보다 위쪽만 쳐다보면 나의 모자라는 점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플라톤은 행복의 5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의 5가지 조건은 첫 번째입니다.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재산입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외모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서 절반만 인정받는 명예입니다.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을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입니다. 연설했을 때 청중의 절반에게만 박수를 받는 말솜씨입니다. 이를 보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라는 보다는 부족한 듯 계속 노력해가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미래를 위한 계단을 오르고 있다는 생각이 확실하다면 저렇게 부지런히 수행하게 되면 대형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첫 번째 계단은 지나면 두 번째 계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꼭대기에 올라서도 사람보다 과연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고 나의 목표가 작다 크다 혹은 옳다 그를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목표를 공개하고 서로 격려에 관한 과정이 즐겁고 수월해집니다. 나에게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기가 이전 목표였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에 내가 10대 2가지 고쳐서 수행을 들어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편의감을 쌓기 위해 경제 목표 이동 과정이고, 둘째는 하고 싶은 여튼 첫 수간의 목표를 이룬 과정입니다. 두 가지 목표를 어떤 식으로 달성하는지 앞으로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적 목표 달성에 다이어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환경 탓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모습입니다.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천문학과나 우주공학과에 가고 싶었습니다. 중학생 때 책인 코스모스를 읽고 우주에 푹 빠졌기 때문입니다. 옥상에 올라가 밤마다 올라다 보는 게 좋았습니다. 굶기도 하고 전기가 끊기기도 했지만 그러는 고민 따윈 저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아주 작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취업이 제일 무난하게 된다는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돈을 번 전부도 아니죠.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일어나는 몸싸움들. 해가 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조마조마하며 방에서 입술 깨물어 나는 날들. 수학여행가 없을 때 눈물을 보이면 더 글귀가 더 독특하게 행복했던 날들의 아픔이 모두 그까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등장에서 하라는 아르바이트가 딴짓의 반복이었습니다. 작은 생은 할려진다 말의 신청은 경제신문을 열독하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는 못했지만 일단 읽고 그 내용을 자기에 적어놓고 풀어냈습니다. 주식 소모임에 있기에 들어가겠어요. 재치고 작업할 거라는 이치는 잡혀서 물강에 달려가는 했는데 대체로 변화보니 방법을 존중받았어요. 그런 해가 책에도록 준비해 가지 못했습니다. 목회 같은 데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장당 아파트가 심한 다음날이 막막하니 방법도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 형편은 동생과 뭔가를 까며 학교를 함께 인한 후역을 찾아 2시간 동안 CPA 공인자격증을 따볼까 싶어서 학원을 간다. 당시 학부모들도 집에 부담이었어요. 회계 시험을 공부부터 계속으로 한점 교재에 탈 수 있습니다. 하루 5,000원을 받아서 집에서 나면 인천까지에서 서울까지 왕복 5차비를 낳고 남은 돈은 동교천을 뻔을 먹어야 했습니다. 보통빵과 우유를 뜨었습니다. 그러다 한 언니와 처녀졌었는데 나와 같은 대학생 그녀는 집안이 상당히 보였습니다. 언니는 내 밥을 자주 챙겨줬고 쉴 때면 밖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으로는 매니저가 손님에게 음료도 두고 소파에 앉아 이야기도 나눈다는 걸 그래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 부자는 나쁜 사람인 줄만 아는데 실제로 접해보니 달랐습니다. 어느 날 그 안에는 수탈을 했고 본인도 능력이 있어 거의 아르바이트로 모은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은 돈은 부모님의 권유로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거기에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내 법을 찾으면서 생각내지 않고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TV를 보다가 어려운 사람이 나오면 바로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날을 보면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못 쓸까? 그건 나를 나답게 살는 건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머리 친구들이 나오라고 하면서 탑입 금방금도 계산해보고 결혼되는 지켜진 인생인데 150, 200원 손으로 받다가 짜증나는 난sam인데 보통 앨범을 못 받고 쫓겨나도 항해할 시간에 다들 일단 알아봐야겠다면 포기하는 사람인가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힘들다며 외면한 사람인가요? 돈 걱정을 치지만 했지만 나는 조금 여롭고 쿨한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나는 모임입니다. 동성은 내경장 삶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록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부족합니다. 나는 분명히 오래 살고 반쯤 어려 층에서 오래 좀 멀리집에서 밤에서 꽤 어려운 친구들도 비슷한 형편이었습니다. 결국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 모두 아침부터 밤까지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합니다. 계속 불입니다. 계속 합니다.